이전 영상에서 업무를 큰 흐름에서 봤을 때 데이터 분석은 결국 의사결정을 위한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의사결정자가 최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무자는 데이터 분석을 잘 해야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목적까지 잘 갈 수 있을지 내용을 다뤄보았어요. 분석 관련 업무를 하는 신입분들에게 특히 많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다음 상황부터 볼게요. 엄마가 자녀에게 심부름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에요. 집 근처에 있는 마트에 가서 가격 보고 돼지고기를 사달라고 하는데 이때 자녀는 네 하고 심부름하러 갈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와요? 원산지는 뭘로 사와요? 어느 부위로 사와요? 몇 그램 사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엄마가 다음처럼 부탁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이 돈 가지고 우리를 위해 뭐 좀 해줄래? 라고 말하시네요. 이 돈이 우리를 위한 거니까 당연히 용돈은 아닐 테고요. 대신 다음처럼 고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돈을 소비의 개념에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저축이나 투자로 사용할 것인지 먼저 고민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 쇼핑한다고 가정하면 어딜 갈지 정해야겠죠. 백화점에 갈지, 시장에 갈지, 마트에 갈지 정합니다. 집 근처에 마트에 가면 여기 걸어갈지 차를 타고 갈지 또 고민을 해야겠고요. 마트에 가서 생필품을 살지, 식품을 살지, 식품을 산다고 하면 과일일지 채소일지 고기류일지, 과자를 산다고 하면 1+1 세일 과자일 수도 있겠고요. 초콜릿이나 감자나 들어간 그런 과자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외국 과자일 수도 있겠죠. 지금 데이터 분석 영상을 보러 왔는데 마트 얘기가 이렇게 길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시면 다음 화면을 같이 한번 볼게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땡땡 회사 샘플 데이터를 얻었는데 이 데이터를 좀 봐보겠어요? 라고요. 사실 이 말은 앞서 봤던 엄마가 이 돈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뭐 좀 해줄래? 라는 말과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쪽 종사하는 분께서 난 이런 경우가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업무를 이렇게 지시받는 경우 사실 일 자체는 편할 테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안 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저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제 조언은 영상 후반에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앞 상황부터 이어갈게요. 앞 상황에서 이제 엄마뿐 아니라 다른 가족원도 등장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동생이나 반려동물까지 이 모두가 만족할 만한 행동은 이 돈으로 취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돈을 써야 한다는 목적은 있지만 이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방향성이 없는 거죠. 구체적인 상황이요.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모호하죠. 이렇게 방향성이 없으면 일단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번복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저축을 한다고 해서 은행 상품마다 이유를 다 알아보고 은행까지 가서 입금하려는 찰나에 가족에게 전화 와서 아니다 주식을 보자 이러면 다시 주식을 알아봐야겠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알려주지 않았던 엄마가 100% 잘못한 걸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땡땡 회사 데이터를 좀 봐달라고 했던 그 상사가 100% 잘못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여기에서 나온 엄마도 상사도 처음부터 무엇이 좋은지 모를 수가 있죠.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결정해야 할 것 역시 바뀌거나 데이터 분석과 관련한 일에 의사결정자나 관련된 사람이 많아지면서 서로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이 최악의 상황일까요? 경험상은 방향성이 없거나 혹은 바뀌는 일이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방향성을 찾는 과정 역시 데이터 분석 업무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업무가 다 끝날 무렵에 좀 방향성이 달라져서 다시 처음부터 하면 게다가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면 체력적으로 힘들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다음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데이터 분석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활용되는 게 목적이겠죠? 그런데 이 목적지는 굉장히 멀리 있어요. 따라서 중간중간 내가 이 목적지까지 잘 가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 확인 작업은 다음 세 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먼저 업무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데이터 분석 방법은 무엇이 있고 이 주어진 업무에는 어떤 분석 방법을 이용해야 할지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상사에게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래서 상사가 땡땡 회사 샘플 데이터가 있는데 좀 봐주겠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물론 데이터를 실제로 받아보면 더 많은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 있지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만 좀 적어보았어요. 최소 이 정도는 알아야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땡땡 회사는 어느 산업군에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데이터를 이해하려면 결국 그 산업, 인더스트리를 이해해야 하는데
인더스트리라고 말하면 범위가 넓을 수 있으니까 적어도 어떤 상황에서 이 데이터가 만들어졌는지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줄로 적긴 했지만 혼자 정보를 찾아서 이걸 이해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또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찾는 거랑 직접 그 인더스트리에서 있는 전문가에게 얘기를 듣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본 정보는 혼자 찾아보되 도움될 만한 추가 자료가 있는지, 뭐 데이터 관련해서 연락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뭐 상사인지 클라이언트인지, 다른 조직의 팀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분석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되는지 그 주어가 빠졌거든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중에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 땡땡 회사가 클라이언트여서 클라이언트에게 도움될 만한 서비스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안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이게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을 해야겠죠. 업무라는 거는 결국 보고를 해야 돼요. 아까 상사를 A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 상사 A가 또 A의 상사인 B에게 하거나, 그러니까 업무 보고를 B에게 하거나 클라이언트에게 보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B는 의사결정자 C에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 이 분석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게 보고서 양식까지 결정이 되거든요. 업무 결과를 단순히 이메일로 할지 아니면 코드를 작성된 스크립트로만 보고를 할지 뭐 대시보드로 해서 뭐 그래프를 보여주는 게 나은지 PPT로 프레젠테이션까지 해야 하는지 이런 종류에 따라서 그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타임라인인데요. 사실 데이터를 보기 전에 타임라인을 정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타임라인은 상사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의 퀄리티로 언제까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뭐 지금 당장 업무가 없으면 이거 하나만 하면 되지만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면 업무 간의 우선순위를 좀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타임라인을 알고 난 후에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스케줄대로 업무를 맞출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생각보다 지저분하거나 분석할 내용이 많아져서 스케줄대로 하기 힘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분석 내용을 좀 조정을 할지, 업무 도움이 필요한지, 아니면 스케줄을 좀 미리 변경해야 할지 그런 계획이 세워지겠죠. 그렇다면 데이터를 받고 무엇부터 확인하면 좋을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